김건희 여사는 대통령보다는 이게 정치 감각이 정치감이 돼 있다 봐요. 오히려 근데 이거 사과를 하고 네. 돌파하는 게 더 그렇죠. 낫다고 생각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 눈높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부분들을 조건부하겠다고 했을 때 그땐 경로다. 경로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이름을 거론하고 비판적으로 하는 순간 대통령은 그 사랑꾼으로 그냥 이성을 잃는다. 끝은 없는데 좀 말이 그칩니다 원래. 그런 식으로 이게 전화로 아마 한의원장을 여러 번 혼냈죠. 한의원장도 이게 뭐 섭섭한 거는 많죠. 네네네. 그분도 할 말은 많을 거예요. 당한 거 생각하면. 한동훈 후보 자체가 법무부 장관 시절은 한몸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한몸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한몸이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곽에서 댓글팀 운영했다는 것은 한몸으로 같이 운영이 됐다는 네, 것이에요. 네, 네.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가 댓글팀 운영한다는 걸 방증해 주는 거예요. 광범위하게는 국정농단 부분에 있어서 한 축이 될 수 있고.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7월 9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아 여러분께만 인사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인사를 좀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뭐 바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기대되는 날이고요.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실 말씀이 많죠? 아니요. 아니요. 댓글 그러면? 중에 서정욱 변호사님 나와서 안 본다라는 댓글이 있는데 네. 오늘 이슈야말로 서정욱 변호사님이 나오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아 서정욱 때문에 나간다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 제가 지금 6개월째 보고 있으니까 예, 그분들은 뭐 믿을 수가 마약 없습니다. 같은 남자예요. 마약 같은 남자. 아 마약 같은 남자 네. 서정욱. 자, 그 한약 같은 남자 우리 맥 정치사회연구소 그렇습니다. 서용주 소장님 어서 그렇습니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장기 복용해야죠 한약은. 아, 그럼요. 네. 몸에 좋은 한약을 많이 드셔야지. 맥을 자.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두통약 때문에 늘 두통에 시달리시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옆에서 서정욱 변호사님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죠? 아, 진짜 이 고통을. 아 시작 전부터 우리 두 분 잠깐 말씀하신 계속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네.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말한 게 딱 측정이 되잖아요. 자 그리고 신혜연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정치권은 문자로 난립니다. 아 이렇게까지 문자가 대통령의 아내 영부인의 문자가 이렇게 공개된 적이 우리나라 역사상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말이지요. 공개 과정 그리고 그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도 또 공개된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리 좀 한번 뉴스를 해주실까요? 일단 지금 시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렇습니다. 시점인 거고 네. 이 상황에서 뭐 이제 한동훈 후보와 그 나머지 친윤계 후보들이라는 이제 뭐 각이 네. 좀 서 있는 상황에서 네. 예. 괜찮나요? 네. 이거 좋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네. 자 지금 지난 4일이었나요? 네. CBS를 통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보낸 문자가 네. 뭐 전문 그대로는 아니고 네. 이렇게 대략의 편집본. 가공을 거쳐서 네. 공개가 됐죠. 사과를 할 의향이 있다. 음흠. 이런 취지였습니다. 근데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1심 논란도 있고 이게 왜 이 시점에 까졌나 논란이 있고 막 했어요. 자 그러다가 드디어 어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절 그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보낸 문자 5건의 원문이 음흠. 맞춤법만 교정된 원문이 네. 그대로 공개가 됐습니다. 어디 이거 누가 어떻게 이거 입수해 갖고 보도를 한 지금 건가? 오늘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예. 누가 입수를 해서 네. 누가 공개를 했고 네. 왜 공개를 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후속으로 우리가 계속 나왔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어떻게 했어야 했고 뭐 이런 것들 네네. 네, 누구 잘못이 더 크고 누가 더 예의가 없는 거고 누가 당무 개입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어제 이제 TV조선 쪽에서 이제 먼저 맞습니다. 공개한 거죠. 이 5건의 문자의 몇 가지 뭐 키워드만 보면 첫째 일단 김건희 여사가 내가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서 사단이 났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혹시 뭐 화면에 가능하면 하나하나 좀 이렇게 보여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지금 아유, 뭐 특검 문제, 장문이다, 내 특검 장문이야. 문제로 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대신 사과드리고 어쩌고 저쩌고 내용이 나오죠. 네. 한번 V랑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떨지요. 내심 전화를 VIP가 기다리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댓글팀 얘기가 있어요. 네. 요새 제가 뭐 댓글팀을 활용하여 한동훈 위원장 주변에 대한 비방을 한다는데 그런 적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뭐 이런 취지 얘기도 있고 자, 그다음에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대통령의 역정에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난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한동훈 위원장 마음 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이 오해를 푸셨으면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5번의 문자 이제 꽤 긴 문자들이 좀 많은데 예. 여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하여튼 5개 다 죄송합니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하다. 네. 사과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이런 이제 거죠. 예. 5개 다 죄송한데 예. 첫 번째는 대통령이랑 한번 만나서 네. 얘기해 보시는 게 어떨까. 요게 이제 마지막에 좀 나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죄송하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사과를 하면 오히려 지지율이 과거에 보니까 한 10% 정도 빠지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면 하겠다. 요게 이제 세 번째 문자. 네 번째도 김경률 회계사 얘기가 여기 나오죠. 네. 네, 김경률 다음 회계사가 주에는 계속 극단적인 됩니다. 워딩을 해서 네.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래도 뭐 사과하시라면 100배 뭐 1000배 제가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두 분이 조만간 한번 꼭 만나서 식사라 또 아니면 뭐 통화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요게 이제 다섯 번째 문자의 뭐 핵심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말입니다.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던 네. 것 같은데 이 장르만 여의도가 되게 중요한 보셨죠. 너무 과장하지 마세요. 아니 왜냐하면 1월 17일 날 김경률 회계사가 이 방송 하면서 네. 그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1월 15일 날 그 여사가 두 번의 문자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보냅니다. 네. 그런데 익십을 당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김경률 회계사가 1월 17일 날 이 방송에 나와서 바로 그 발언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월 18일 날 음. 아쉽다 이런 표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어요. 아쉽다. 1월 18일 날. 네. 그러니까 이런 사과 얘기까지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틀 뒤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인가요? 그분이 사퇴해라라는 뜻을 대통령이 너에게 보냈다. 이걸 얘기를 그게 합니다. 좀 드러났죠. 그게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세요. 지금 1월 15일 날 문자 2개 보냈죠. 네. 1월 17일 날 김경률 회계사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정말 원색적인 비난을 해놨죠. 예. 네. 그리고 난 다음에 18일 날 아쉽다고 표현이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까지도 김건희 여사가 뭐 사과할 때 이런 말 한마디도 없었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19일에 문자가 19일 날 왔죠. 이 문자가 또 왔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익십을 했죠. 네. 그랬는데 20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너 그만둬라.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안 하니까 22일 날 그다음 22일 날 사퇴 요구가 왔지만 난 거절했다. 네. 이 얘기를 합니다. 예. 한동훈 굉장히 그때 큰 비대위원장이. 이슈였습니다. 네, 이거 되게 일련의 날짜 흐름을 잘 보시면 네. 김건희 여사 쪽의 입장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다 너무너무 명확히 나와요. 여기서 네. 이걸 보고 뭐 사과하려는 뜻이 아니었다 이런 말 저는 말이 안 맞는다고 보는데 어쨌든 22일 날 사퇴 요구 있었지만 나는 거절했다. 이걸 공식화해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리고 난 다음에 23일 날 또 문자를 보냅니다. 네. 여사가. 그리고 25일 날도 보냅니다. 이때는 되게 좀 더 죄송스럽지만 이런 네, 표현이 네, 좀 비굴해 보일 정도로 네. 되게 내가 미안하다. 네. 내가 당신이 원하면 내가 얼마든지 사과한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여사가 남편이 화가 많이 났다는 얘기까지 했고 예. 그다음에 둘이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고도 했고 네. 내가 미안하다고도 했고 네. 내가 안 맞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었고 이 사달이 났다 이런 말까지도 했고 예. 당신 댓글팀 운영해서 한다는 소리도 들려온다. 하나하나 이따 따져볼 겁니다. 그러니까 나왔는데 네. 이 상황에서 한 번도 대답을 안 해요. 예? 네. 그게 이상하잖아요. 어허. 생각해 보세요. 이 예. 정도 상황이 됐으면 아. 사적인 관계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을 왜 안 했냐? 답을 그러니까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읽으면 읽었다, 아니면 아니다, 뭐 연구해 보겠다. 우리가 한번 좀 논의해 봅시다, 잘해 봅시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모티콘이라도 하나 보낼 수 있었는데. 이 타임에 이모티콘은 좀 안 맞는 것 그건 같고 좀 아니고. 네, 네. 이 타임에 네. 실질적으로 대통령 부인은 부인대로 남편이 화났어 너 와가지고 연락 좀 해 어쩌고 저쩌고 미안해 이런 사과를 하는 중인데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바깥으로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한 네. 번도 답을 안 해요. 한동훈 위원장 측의 주장은 영부인과 소통을 공적 루트로 하지 이렇게 비공식적인 루트로 하는 당무를 논할 수 없다 이런 그렇지. 입장인 거잖아요. 아니 네. 그거랑은 별개죠. 사람이 제가 예를 들면은 네. 우리 기자님한테 예? 그동안에 카톡을 300번 넘게 막 주고받고 몇천 번씩 얘기할 정도의 사이가 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되게 중요한 분이고 이분 그 겉으로 소리를 내어서 너 잘못했어 사과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럼 내가 아는 사이에 예. 10년도 넘게 서로 아는 네. 사이고 예. 정말 관계가 좋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미안하다.
말을 전달하는 게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뭐 공사를 구분 못하는 이상한 걸까요? 그 동안에는 많이 해왔던 얘기일 텐데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싫든 좋든 간에 거기에 답은 해야 대해서 된다. 뭔가 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든가 논의해 보겠습니다라든가 이건 아니면 아닌 것 차라리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공식적으로 해주십시오라든가 이런 말은 해줬어야죠. 어떤 방식으로든 피드백을 했어야 그렇죠. 됐다. 너무 아무것도 안 무시했다? 하고. 네. 이거는 게다가 그 중간에 네. 대통령은 그만두라 그랬지. 나는 네. 안 그만둔다 그랬지. 게다가 김경률도 그만두라 그랬다가 예. 아니라 그랬다. 난리가 나던 상황이었잖아요. 예. 이걸 갖다가 게다가 쭉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게 사과를 안 하겠다는 뜻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가 됐는데 이걸 가지고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는 공사를 구분하는 사람이니까 절대 여기 답할 수 없습니다. 그 설득력이 이게 없다는 맞아요? 말씀이구나. 아니죠. 이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호. 자, 그러면 하여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좀 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일단 이 문자는 누구를 통해서 지금 왜 나온 겁니까 지금? 누구를 통해서? 누굴 통해 나온 거예요, 서 변호사님? 지금 이게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뭐 배현진 왜냐면 의원도 지금 얘기를 하고. 시점이 애초는 굉장히 네. 공교롭기 때문에 애초는 이제 네. 그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위원장 둘이밖에 유출 못하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게 여러 루트를 거쳐버리면 예. 지금 와서 이게 뭐 6개월 지나가 김건희 여사가 준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고요. 일단 한동훈 쪽은 아니죠. 모르죠, 그러니까. 한동훈 어떻게 알아요, 쪽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왜요? 한동훈 위원장 이걸 공개해서 무슨 아니, 일이- 그 당시에 쓰리 쿠션 있죠.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 이 문자가 이미 다 공개다가 이미 TV조선이 아 문자가 오갔을 당시에 1월달에 TV조선이 다 아. 보도한 거 아닙니까 이 문자를. 그러니까 있었다는 그때 보도가 들고 있는 걸 있었네. 지금 공개한 거예요. 네. 이제 바다 한 게 아니고 예. 1월달에 제가 보니까 이렇게 바다가 들고 있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예. 전 없어요 원본이. 예. 근데 꽤 있어요. 이제 아마 이제 원본을 그- 들고 있는 사람이 꽤 있어요. 예. 어.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보도 전에 뭐 한동훈 위원장 쪽에 어떤 기자들 친한 기자가 있으니까 거기도 이제 그 줬다는 소문도 있고. 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또 친윤들한테 이래 봐라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줬다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게 한 명 보여주면 또 이게 퍼지잖아요. 뭐 그럴 수는 있죠. 이 상당한 제가 알기로 이게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 원문을 생각보다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사람 중에 누가 CBS에 그 논설실장한테 줬는지는 네. 알 수가 없죠. 여튼 뭐 그 루트는 현재는 알 수 없다. 예. 예. 근데 루트는 알 수 없고 알아도 말을 못 할 수도 있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문자는 한동훈 후보와 김건희 여사 둘이 주고받은 문자다. 네. 그러면 그 누구도 중간에 해킹이나 아니면 그 그건 부분에 아니죠. 대해서 뭐 이렇게 헤드폰을 몰래 탈취를 해서 예. 버티는 건 아닌 아니죠. 거는 확실할 것이다.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당시 1월에 한동훈 당시에 뭐 비대위원장이 그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빼돌려서 언론사에 제보했을 리는 만무하다. 저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의지가 저는 반영이 많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그 문자가 돌아다니면 대통령 배우자예요. 대통령 배우자의 이 같은 문자가 밖으로 언론이 노출이 되면 대통령실에 그동안에 관해 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압수수색하고 이거는 말하자면은 대통령 그 실의 안보에 대해서 아니 보안에 대해서 이거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렇게 됐다면 김건희 여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털고 나가려는 어떤 여론의 간을 보는 거예요. 툭 던져서 반을 그때 봤던 것이고 지금 하는 것은 저는 예측컨대 원희룡 캠프에서 나왔다고 봐요. 원희룡 캠프. 그러니까 친윤 그룹에서 이제 네. 제 추측이지만 이건 저는 뭐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번 판을 첫 번째는 최병 특검으로 결국엔 배신자 프레임 던졌는데 안 먹혀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카드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툭 던지면서 결국엔 첫 번째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제 손절을 할 것이다 한동훈은. 그러니까 이 사람 뽑으면 윤석열 정권이 힘들다. 태도도 아주 안 좋다. 네. 두 번째는 이 사과를 받았으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었는데 못 이겼다. 그러니까 총선 책임은 한동훈한테 있지 있다. 윤석열한테 없다. 이제 이 프레임으로 가는데 지금 안 먹히는 상황에서 문자가 모든 걸 덮어버렸단 말입니다. 네, 네. 근데 저는 무엇보다 저는 궁금한 게 네. 인간사가 대통령 배우자인데 본인이 명품백을 받았고 부적절하고 정말 죽을 죄를 졌다고 문자에 나오잖아요. 너무나 처신이 잘못됐고 그렇게 반성하고 사과를 할 의향이 있다면 네. 본인의 잘못이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정치적인 타격이 크겠어요? 본인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와 국정 운영에 타격이 크겠어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남편의 국정 운영에 네. 더 크겠죠. 네. 그럼 누구한테 미안해야 되죠? 왜 한동훈 위원장한테 미안해서 죽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왜 허락을 한동훈 위원장한테 받으려고 그러죠? 라는 것을 한동훈 당시 위원장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거 덫이구나.
아 덫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게 계속해서 문자를 던졌을 때 이 네. 책임을 나한테 다 덮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네. 이 결정 자체를 대통령과 본인들 둘이서 하면 되는 당연한 문제를 가지고 본인이 총선을 치르는 비대위원장한테 사과하라면 하겠어요.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안 해도 본인 책임이고 해도 본인 책임 될 수 있잖아요. 한동훈 후보 자체 당시 비대위원장 하라고 해서 하는 거니까. 그럼요. 그래서 네. 결과가 좋으면 김건희 여사는 광파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과를 결심을 해서 했다. 근데 안 되면 한동훈이 당시 시켜서. 위원장이 하라고 해서 봐라. 지금 지지율 더 폭락하고 분명히 안 된다고 경고했는데. 경고에서 제가 이거 우려를 표했지 않냐. 그때도 네. 10% 떨어졌다. 이런 함의가 깔려 있는 거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은 읽은 것이고 그럼 이 문자 보내면 총선 이기든 지든 무조건 김건희 여사의 승이네요. 당연하죠. 아.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는 당시에 저는 공적 루트를 통해서 대통령한테 던져버린 것이고 네, 그리고 사과하시라. 그분들은 지금 보면 당시에는 운명공동체였잖아요. 네. 셋이서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당시 네. 법무부 장관은 셋이서 그냥 서로 카톡 300번씩 해도 괜찮은 그런 관계였어요. 근데 일단은 나와서 한동훈도 이제 독립을 해야 되니까 네. 내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엮여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판단 속에서 지금 갈등들이 심화되고 있다고 근데 보거든요.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예. 그때 이종섭 런종섭 사태가 예, 한창 예. 시끄러울 때였었거든요. 예, 예, 예.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이 비대위원 나오면서 총선에서 이기는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을 감싸거나 이 문제를 흐지부지 만드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측에다가 이런 부분에 간섭하지 말아라. 예. 이종섭 내보낸 거 싫다. 다시 돌아오게 해라. 막 이런 건 이제 계속 요구를 했었다고 자기가 얘기를 했고 네. 자기의 요구 때문에 이종섭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본인이 뭔가 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해가지고 우리는 총선에서 이기려는 의지를 보이니 당신들 우리에게 표를 주세요. 이게 이제 그 메시지였잖아요. 만약에 김건희 여사 건도 만약에 그 타임에 그 말이 맞다 그러면 네. 지금 김경률이가 1월 17일 날 이런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네. 사람들이 그러면은 욕을 하고 있었잖아요. 한참 그 사람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로 뭐 저기 무슨 혜성처럼 딱 나타나가지고 무슨 구원자처럼 나타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에 계속 사과 얘기를 했었었고 우리 또 비대위원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 네. 마침 영부인이 이런 의사를 펼쳐왔으니 네. 여기에서 국민들께 미안하다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본인이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내용하고 부합하고 본인의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과를 받아냈다. 그렇죠. 그때도 런종섭 사태 때도 자기 네. 때문에 왔다고 그 사람은 계속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예. 그럼 이번에 만약에 김건희 여사 제대로 사과를 원래 그동안 잘 안 했었고 옛날에 사과하다가 10% 떨어진 건 왜 그래요? 그 개사과 때문이었잖아요. 이상한 사과 쓸 때. 근데 이번에 제대로 사과를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전부 다 불식시키고 얘네가 진정성이 있구나. 이거를 한동훈이 해냈구나. 그래서 만약에 사과를 해서 총선 결과가 좋으면 이건 내 덕인 거고. 아니 그러니까 총선 결과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죠. 뭐 그 그럴 수 있죠. 당시에는. 예. 그리고 내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당 쪽에서 저기 정부에서 내 말을 네. 들어줘가지고 네. 대통령실에서 부인이 이렇게 움직인다. 네. 나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나 이렇게 개혁을 하려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잖아요. 그럼 중도에게 하는 소구력이 많죠. 근데 그럼 이게 사과하시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랬어야 된다고요. 근데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맥을 잘 짚으신다는 맥 소장님이 네. 좀 저거 안 맞는 맥을 얘기를 한 하셔서 번 더 해석이 다르다는 한 번 더 얘기. 짚어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치 상황을 똑같이 보면 안 돼요. 네. 론종섭 부분들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의 최고의 영린이 김건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할 때는요. 다른 본인 론종섭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대파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거에 화내지 않아요. 두 사안의 차원이 다르군요. 그렇죠. 김건희라는 아주 말을 냈을 텐데. 올렸을 때 네. 경로가 그러니까 윤항 갈등 2차, 네. 2차, 3차 다 김건희 여사와 다 관련돼 있습니다. 자세히 그 보세요. 본인에 대한 정부 비판 뭐 예를 들면은 KC 네. 인증에 대해서 비판해도 경로하지 않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 눈높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부분들을 조건부 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는 경로다. 경로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대위원도 사촌 얘기했지만 사실 본질은 사천이 아니고 근데 이번 문자에 다 드러났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이 경로한 이유가 나 때문이요라고 문자 5번째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궁금했잖아요. 이게 뭐 사천 논란이라고 대통령이 이렇게 둘러댔지만 네. 대통령이 경로한 이유는 나 때문인가 압니다.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밥 먹고 푸세요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저는 논종섭 차원과 김건희 여사의 좀 다르게 이 봐야 차원은 매우 다르고 이 대한민국이 참 불행한 이유가 김건희 여사의 이 말하자면 존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름을 거론하고 비판적으로 하는 순간 대통령은 그 사랑꾼으로 변해서 이성을 잃는다. 너무 사랑꾼이야. 그러니까요. 저는 근본적인 질문 하나.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결심하는 게 한동훈 위원장의 허락을 요하는 일인가요? 저도 그게 납득이 안 돼요. 뭐 그거는 이제 허락까지 받을 필요 없죠. 네. 다만 이제 그 당하고 정무적인 판단? 대통령실은 이제 그 원팀이니까 선거에 같이 임하니까 네. 좀 이제 그 사과 방식이라든지 예. 이런 거는 이제 그 상의를 상의를 할 수 해볼 있다. 수는 있잖아요. 예.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고 예. 사과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 여부는 김건희 여사나 네.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인데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한 의원들이 좀 잘못한 부분은요. 네. 아 있어요? 그럼요. 드디어 묵비권을 행사하시던 서정훈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원래 이제 그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총장 때 네. 검찰총장 때 네. 부인하고 이제 막 카톡을 주고받잖아요. 네. 이런 건 사적 관계예요. 네. 그 사적 관계예요. 예. 그렇죠. 검찰총장 때 예, 부인으로서 예, 뭐 예, 카톡을 예, 300번 예, 뭐 예. 이런 거는 사적 관계인데 예. 근데 이번에 그 영부인이 사과를 당하고 이게 상의하는 거 있죠. 예. 이거는 저는 이게 공적 관계로 봅니다. 그럼 대통령 네. 영부인이 네. 개인 사인이 아니에요. 사인은 이게 이번에 왜 어떻게 순방 갑니까? 부속실을 왜 설치합니까? 예. 그렇죠. 예. 공인이고 예. 이거는 이게 공적 문제고 또 이게 논란의 당사자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충분히 상의해 볼 수 있는 거에 당하고 예. 이거 저는 이게 공개돼도 국정농단 아니라 봅니다. 이게 뭐 아. 최서원 씨가 개입한 국정농단처럼 보면 안 돼요. 사적으로 문자를 했더라도 사적이 아니고 네. 대통령 부인으로서 이게 당사자로서 네. 사과의 방식이나 이런 걸 이게 충분히 어떤지 상의할 수 의견을 있다. 들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거 이게 왜 완전히 순수한 사적 관계입니까? 이거는 이게 공적인 논의다 이렇게 보이고 그렇다면 문자 메시지 논의하더라도 그럼 여기까지 그렇죠. 노영 변호사님이랑 아, 저는 그렇다면 동의해요. 같은 그렇다면 말이에요. 이게 같은 그 생각이에요. 서로 논의를 해봐야죠. 네. 네. 아, 예를 들어 공적 인물들의 사적 통로를 통한 그냥 논의다 이거는. 그러니까 공적으로 이렇게 예. 논의하는데 예, 둘 다 공적 인물이니까. 예. 네. 이때 제가 한 위원장이라면 예. 예를 들어 이제 그 여사님 예. 뭐 이거는 이제 제가 결정한다기보다는 대통령께 제가 충분히 사과를 건의했으니 대통령하고 결정해서 이게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하면 된다. 이렇게 하든지 아. 예. 아니면 더 치근한다면 음. 이거는 이게 국민들이 사과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꼭 사과해야 된다는 게 제 뜻입니다. 다만 이게 방식 여사님도 동의하시면 저희가 이게 방식은 다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과하도록 치근하든지 뭔가 이게 답이 있어야지. 그냥 이게 했었어야 읽고 씹으면 된다. 안 되죠. 근데 이 국정 이게 잘못된 근데 판단이라는 거죠. 같은 얘기죠. 예, 이게 같은 잘못된 얘기네. 근데 요거에 예.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측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예. 이거 국정농단이라고 아니 이게 왜 비판하지 국정농단이에요? 않겠냐. 영부인이 당사자고 당하고 이게 선거에 중요한 이슈니까 네. 상의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게 이게 왜 국정농단입니까? 그런- 근데 뭘 당시에 농단인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네. 그 런종섭 사태 때만큼 세게는 아니지만 공식적인 기자들을 만나는 백브리핑 자리나 이런 데서 아침 출근길이나 이런 데서 김건희 여사가 국민 눈높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과의 필요성 언급은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카메라 앞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공적인 루트로 답변을 우회적으로 한 거다라고 본인은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나.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후보 입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답을 했으면 국정농단에 대한 시비거리가 걸릴 수 있다라고 네.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법률가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법률가는 아니라고 하는데 네. 뭐 한동훈 후보하고 뭐 비견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근데 참 이게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국정농단으로 처벌당했을까요?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국정농단이 어려운 규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출되지 않는 권력으로 네. 국정에 개입하면 그게 국정농단입니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 결국에는 대통령 영부인은요 대통령의 배우자일 뿐이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선출되지 않는 권력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절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네. 국정에 그 사람을 활용함으로써 결국엔 국정농단의 큰 축에 어떤 비극을 맞이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이건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과연 선출된 권력으로 볼 것인가. 그러니까 대통령이어서도 안 되고 대통령 인척해서도 안 되고 대통령의 업무에 관여해서도 안 돼요. 옆에서 배우자로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만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한동훈 후보 자체에 있어서 당시 총선에서 문자를 보내서 뭔가 어떤 총선에 도움될 수 있는 나의 것들을 판단해봐라. 그 당시에 내가 사과했을 때 대선 때도 10% 떨어졌더라. 네. 과연 이 지지율에 대해서 나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한번 봐봐라. 이런 거라든지 네. 지금 당무
전당대회 당대표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직접 이 문자를 보내서 결국에는 이 순위를 바꾸려고 하는 것들, 권력의 역학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은 크게 봐서는 국정농단에 속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삐졌다고 봐요. 아. 이건 한마디로 삐진 거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할 수 있었었고 본인의 요구대로 대통령의 부인이 사실은 움직이려고 했는데 자기에게 그때 1월 17일 날 김경률 발언 나오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비난이 쏟아졌었잖아요. 생각 예. 한번 해보세요. 그때 여기다 엄청나게 초토화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단순하게 초토화된 게 아니었고 김경률을 왜 데려왔니? 너 나가 이 얘기가 엄청 비대위원장에게 심각하게 들어갔었기 때문에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였었어요. 예. 자기는 김건희 여사 때문에 좀 곤란했지만 이거 뭔가 좀 정리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되게 많았었고, 네. 근데 그거를 김경률이 해줬단 말이에요. 솔직히 예. 말하면 자기 대신에. 예. 그럼 그거를 사실은 자기는 조금 아닌 척하면서 적당히 넘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으나 그걸 가지고 자기에게 원색적 비난을 하고 대통령실에서 화내고 역정내고 보세요. 김건희 여사의 이 메시지에 보면은 그 이전에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역정냈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들어가 있어요. 네. 아, 이거 궁금했어요. 지난 그러니까. 일에 큰 소리로 아, 그래, 대통령이 내용 한번 좀 바로 들어보시죠. 그거예요. 이제. 바로 예.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상태였고, 예. 그런데 김경률이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더 이제 문제가 됐는데 자기 보고 나가라 그러고 예.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누구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네. 화가 많이 나 있고 삐졌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아니, 예, 1월 25일 문자죠? 맞습니다. 예, 1월 25일 네. 문자에서 대통령께서 지난 지난 일에 일에? 큰 소리로 어. 역정을 내셔서 마음이 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역정이 구체적인 사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에 사실 대해서 화낸 거예요? 그 당시에 되게 말이 많았어요. 뭐 네. 예를 들면 이제 이관섭 비서실장 통해서 사퇴 요구했던 그런 것도 있지만 네. 그 사천에서 폴더 인사에서 약간 봉합됐다라고 했을 때 음. 막상 서울 올라오는 기차에서 대통령이 엄청 큰 소리로 한동훈 위원장을 나무랬다는 질착했다 이런 얘기도 그거예요. 있고 혹시 내막을 아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역정이라는 게 그 여러 가지가 쌓이고 쌓인 게요. 네. 그 1월 15일부터 노잖아요. 네. 제일 먼저 이제 충돌한 거는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에요.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당연히 거부해야 돼. 지금은 반대한다잖아요. 네. 근데 그때 한동훈 위원장 입장은 조건부 수용이었어요. 그때 정의당 추천 뭐 이런 거 있잖아. 네네네네. 그다음에 이 브리핑 독소 조항 네, 네, 네. 몇 개 빼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화가 나잖아요. 특검법을 조건부 수용하니까 그게 고약이에요. 15일자 재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갈등의 시작이죠. 네. 특검 문제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놓은 게 바로 이제 그 김경률 회계사 문제죠. 17일 날. 이게 대통령이 경로한 거예요. 네. 마리 앙토네트게 뭐 이건 설명이 필요 없을 거고요. 경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게 대통령이 뭐 이게 그 한 위원장 신임 철회할 수는 없잖아요. 네. 요거만 가지고 네. 예를 들어 이게 뭐 부인을 공격했다 해서 철회할 수는 없잖아. 네. 근데 마침 요 김경률 회계사 요구할 때 바로 이게 마포에 네. 전략 공천을 그냥 할 것처럼 아. 그러면서 이게 김경률 회계사가 예. 내가 술자리 식기 전에 저게 목을 따오겠다 예. 이랬단 말이에요. 예. 이게 대통령이 이제 명분이 생긴 거예요. 아니 공천을 왜 당신 마음대로 해? 공천을 이게 공적으로 논의해야지 왜 김경률이를 마치 이게 마음대로 그 전략 공천할 것처럼 하느냐? 이게 명분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그냥 이관섭 실장을 보내서 취지를 철회한다. 아, 이렇게 된 거죠. 네네네. 그 갈등의 과정이. 네. 근데 그 이후에 뭐 잠깐 이게 봉합되는 폴더 인사 걷지만 네. 이게 근본 해소가 안 되고 이렇게 계속 갔던 거죠. 그러니까 1월 25일 문자를 보면 예.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마음 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떤 상황이냐면 보통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 만나서 야 이 사람아 뭔 일을 그렇게 처리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지난 일에 큰 역정을 낸 거잖아요. 예. 그렇게 실제로 만나서 큰 역정을 낸 건지 아니면 전화 통화로 에이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소리를 옆에서 김건희 여사가 듣고 아 저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해서 이제 요 문자를 한 건지. 아마 제가 보기에 만나서는 이게 이렇게 못 내요. 여러 사람을 같이 만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대통령이 예. 좀 이게 그 뒤끝은 없는데 좀 말이 그칩니다 원래. 예. 그러다 보면 이게 그 뭐 예. 이렇게 심하게 뭐 전화로? 예 전화로 심하게 하는 거 막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고 이게 어떨 때는 욕설이 좀 섞일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근데 김건희 여사가 뒤끝은 없어요. 옆에서 들었구나.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게 전화로 아마 한 위원장을 여러 번 혼냈죠. 한 위원장도 이게 뭐 섭섭한 거는 많죠. 네네네. 그분도 할 말은 많을 거예요. 당한 거 생각하면 예, 예. 왜 그분이 평생 이런 걸 당해봤겠습니까? 지금 아니 그런 근데 상황에. 이런 정도로 화낼 거를 이 문제를 그냥 전화로 한다고요?
안 부르고 그거는 상식적이지가 않으니까 아니요. 이건 약간 아니 좀 근데 만난 일이 없잖아요 그때쯤에. 아니 그건 공식적으로 안 만난 그렇죠. 거지. 아, 사적으로 만났는지 용산으로 안 불렀을 수 만났는지는 있다? 모르죠. 그거는 아. 알수 둘이서 없는 그동안에 얘기죠. 어떤 식으로 만나 왔는지는 네.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전화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아니 그러면 화낸다고요? 그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 그럼 김건희 여사가 있었으니까 그 역전. 그러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죠. 같이 아, 있었겠죠. 같이 있었다? 집에서 만날 때는 어쨌든 아. 그동안에 계속 만나왔던 패턴대로 만났겠죠. 근데 중요한 건 예? 김경렬 회계사가 말했던 17일에 그 발언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엄청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게다가 남편도 화가 많이 나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고 아니 근데 그걸 자기들 때문에 생긴 일에 그렇게 화를 낸다고요? 자기네들 때문에 생겨났든 말았든 나를 비유하라고 그 자리에 보내놨더니 나를 네가 때리고 뒤통수를 맞게 해? 이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화를 많이 당연히 내죠. 게다가 네. 그때 당시 더 화가 났던 건 지금 뭐 네. 공천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 그때 대통령실에서는 김경률 씨 알라라라가 사실은 큰 요구 사항이었어요. 네, 네. 아. 김경률이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그런 애를 왜 여기 놔두고 우리를 망신 주느냐? 네가 제정신이면 얘를 잘라야 된다라고 네. 그때 그랬었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기 못 자른다는 의지를 표현을 그 당시에 강력하게 했어요. 그게 저는 더 화가 많이 났던 그게 화가 상황이라는 거예요. 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넌 내가 거기를 왜 보내놨는데 그따위로 행동해가지고 이모야 이 꼴이다. 이게 사실은 번진 거죠. 네네네. 이게 일련의 과정을 보면 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 명품백 가지고 아주 두 부부가 많은 얘기를 한 거예요. 고민을 하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자 내용에.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편을 들으려고 여보 명품백 사과 같은 거 하지 마. 내가 다 막아줄게. 라고 지금 했을까요? 아니면 사과를 해야 된다. 우리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당신이 정말 사과를 하고 이건 털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네. 그렇게 사과하자고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보면은 사과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고 대통령은 본인 의사를 절대 김건희 여사한테 강하게 주입시킬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네. 본인의 의지나 어떤 표명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걸 김건희 여사한테 맡겨놓은 것이고 저는 보면은 이거는 대통령께서 역정을 내는 거 옆에서 들었다고 보여요. 전화하는 걸. 왜 그러냐면 네네네네. 이번에 저 최병 특검 보면 윤석열 대통령 전화하는 거 좋아하세요. 전화를 자주 하시고 네. 오래 하시고 네. 빈번하게 하시고 네. 하기 때문에 전화로 역정을 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좀 생각을 하게 근데 됩니다. 잠깐만 어쨌든, 하나 예.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성격을 좀 분석해 보셔야 되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성격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을 비교해 보면요. 네. 문제를 그래도 좀 융통성 있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예요. 아니 이건 진짜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약간 좀 그래 보여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네. 김건희 여사는 나 얼마든지 필요하다 그럼 사과도 할 수 네.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이 사람에게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네. 이런 걸 가지고 사과하면 자신의 가오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저도 그 비슷한 걸 느낀 그거예요. 게 네. 그 여사의 전체적인 톤은 네. 아유 그 남자들끼리 만나서 그래. 이제 좀 화해하고 좀 해결해도 해결하고 가자 이런 톤이신 것 그러니까 이게 같아. 김건희 여사가 원래 옛날부터 하던 스타일이라니까요. 아, 그래요? 그 당시의 스타일도 그렇고 옛날에 녹취록 얘기도 일련의 흐름을 싹 살펴보면 김건희 여사가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이 네. 이렇게 딱 격식에 맞추고 고정적이고 그러지 않아요. 변칙 플레이라는 건가요? 편집 플레이도 당연히 하고요. 네. 사람을 네. 들었다 놨다도 잘 하고요. 사람들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자기가 그냥 팍 납작 엎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막 이렇게 고고하게 막 고개만 펴들고 다니는 아. 사람이 아니라 네.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고 이때는 특히 본인이 잘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해결하자 한동훈이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까? 아니 저는 네. 궁금한 게 네. 노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면 아니 본인 잘못에 대해서 왜 국민의힘에다가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가 아직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인 그러니까 그 허락을 대통령 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뜻이. 문자의 전체를 보면 국민의힘에서 오케이를 해줘야만 대통령과 얘기를 해서 사과를 하겠다는 그런 전체적인 큰 축이거든요. 그게 이 타임에 뭐가 문제였냐면 김건희 때문에 이 사건 총선 진다. 김건희 리스크 때문에 총선이 어렵다. 네. 이 얘기가 그때 지배하던 시기였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총선을 운영하고 총선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비대위원장이 서로 전략을 같이 짜면서 공유하는 입장인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고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비가 걸리는 건 네. 공적 절차를 통해서 통보하면 돼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관섭 실장이나 정무수석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의지를 갖고 있으니 전달해 주십시오. 하면 대통령이 한 위원장 내가 이래서 우리 와이프
집사람과 네. 얘기를 했는데 사과를 해야겠어. 정부 그런 건 돌파. 못한다니까. 이거는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과 이 정부 여당 네. 자체는 긴밀하니까. 근데 이게 거기는 쑥 빼지고 여기서 사적으로만 한동훈 위원장하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국정농단에 시비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내가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니, 김건희 오늘 여사 이 문자만 가지고 1시간 할 거예요? 그 정해주고 얘기하세요. 알았어. 지금. 민주당이 나중에 해요. 김건희 여사 굉장히 입장에서 중요하잖아. 보면 아이고. 자, 빙의입니다. 네. 이 정무적 판단은 내가 나. 여기 대통령실에 그렇죠. 누구보다 예. 내가 나은 예. 것 다 같아. 원탑이야. 네, 맞아요. 그런데 국정운영도 내가 잘해. 지금 여당 이런 거예요? 총선이 지금 풍전등화야. 이 상황에서 나는 사과하고 안 하고 전혀 상관없어. 할 수도 있어. 얼마든 100번 천번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과연 이 총선에서 만약에 이것만 이슈가 돼갖고 총선 기간 내내 자 봐라 김건희 사과했지 않냐 니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법적 절차 빨리 밟자 이런 식으로 갈까봐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총선 폭망이 혹시 책임이 나한테 오고 국민의힘 총선이 정말 망하는 걸까? 이건 그러면 국민의힘의 현재 대표인 한 위원장한테 물어보고 요건 상의를 좀 해야 되겠다. 요거 아닙니까? 노영희 변호사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네. 보세요. 대통령은 남한테 싫은 소리, 그러니까 싫은 소리는 잘할 수 있는데 아쉬운 소리를 못하는 성격을 제가 알고 있어요. 사실 대통령의 성격은 아주 옛날부터 네. 그 대통령 되기 전에 혹은 검찰에서 이제 막 그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항상 그 문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뭔가 베푸는 입장에서 뭔가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성격으로 하면은 그건 오케이. 그렇지만 자기가 뭔가 아쉬워서 남한테 부탁하거나 미안해하거나 뭐 좀 야 어떻게 좀 알려줘봐 해줘봐 이거는 못하는 성격이었던 네, 네,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그런 걸 오히려 옆에서 조금 잘 좀 챙겨가지고 네. 일이 좀 잘 되게끔 하고 스무스하게 넘어가게 하는 건 오히려 김건희 네. 여사였다는 걸 제가 아, 알고 그러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관저 혹은 대통령실을 가보자고요. 대통령이랑 여사가 대화를 할 때 저 어떤 대화를 했을까? 예를 들면 여사는 내가 사과해야 될까? 나 사과할 의향이 있어. 이래도 대통령이 아니 무슨 사과야라고 말렸을까요? 거기서 의논을 하는 거죠. 내가 이거 사과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네. 하면 어떨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내가 네. 사과할 의사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 남편 입장에서 이거는 사과할 게 아니고 여기서 사과하면 끝장이야. 우리는 하면 안 돼.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실 가능성이 크다는 네. 거고 자기가 그거를 자기 밑에서 지금 안 그래도 좀 별로 마음에도 안 들고 요즘에 뭔가 낌새가 이상한 한동훈에게 부탁해서 야 이거 정리줘라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었을 거라는 아니, 거예요. 제일 많이 알고 계신 서정 변호사님이 혹시 우리 얘기하는 것 중에 완전 틀린 것은 빨리 얘기하세요. 그때 상황은 이제 저는 계속 이 방송에서 사과하면 안 된다고 논리적으로 예. 네네네. 맞아요. 대통령이 네. 댓글 많이 보잖아요. 네. 대통령 대통령도 이제 입장이에요. 네. 대통령도 이게 사과하면 더 역효과 난다. 그러니까 이 사과하면 서정 변호사님도 사과하면 국정농단에 이게 개입하신 수사하고 거네. 수사도 미장 특검하고 그러면 이게 필요 없다는 게 대통령 입장이고 예? 대다수의 대다수는 아니지만 저는 그랬고. 예? 근데 김건희 여사는 좀 이게 대통령보다는 약간 이게 융통성이 있다나 아. 대통령보다는 이게 정치 감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더 좋죠. 정치 감각이 돼 있다 봐요. 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그렇다니까. 오히려 이제 이거 사과를 하고 예. 돌파하는 게 더 그렇죠. 낫다고 아, 생각했는데 그럼 여사는 실제로 사과할 의향이 예, 있었던 당연하죠. 거군요.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해석이에요. 지금 이거는 없는 거예요. 사과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근데 이 문제는 네. 사과해도 이제 제처럼 예. 또 대통령처럼 이게 역효과 나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 고민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게 뭐 허가받아 사과하는 게 그렇지, 아니고 그렇지. 예. 이런 이게 양론인데 좋습니다. 나는 사과할 수가 있는데 네. 우리 아니, 한 이 위원장 뜻은 문자가 어떻게 아니 좀 있어보세요. 한 위원장 알았어요. 뜻은 기다릴게요. 빨리 끝내요. 이게 어떻냐 네. 상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게 이건 허락이 허락이 아니야. 맞죠. 아직- 이게 허가받는 게 아주 아니에요. 허락이 공손하게 협의하는 그렇죠. 거죠. 그냥, 아, 그냥 그렇죠.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렇게 할까 제가 저렇게 보기에 할까. 노 변호사는 게 대부분은 맞아요. 맞아요. 이게 예. 전화로 하는 걸 만난 건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의 깊은 고뇌가 담긴 문자였다. 예. 그렇죠. 아니 이거를 의견을 구한다는 게 아니 좀 잘 읽어봐요.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이 보지 국면을 말고. 해결하기 예, 위해서 예. 이 1월 수단으로. 19일자에 잠깐만요. 네. 1월 19일에 김건희 여사 네. 문자를 보면 마지막만 보세요. 그냥 여러 가지 사족을 달면서 사과가 반드시 사과를 이을 수 없는 것들이 정치권에 있다. 이제 본인이 사과를 해도 그 무용하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모든 걸 위원장님 의견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걸 맡긴 거잖아. 아니야, 이게 아니야. 무슨 의견이야. 그거는 그리고 아니야. 나중에 보면은 여기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필요하다. 김건희 여사 공손해도 너무 공손해가지고 겸손한 게 아니라 이게 이거는 구하는 허리를 건지 숙여서 상의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 황송하 없지만 정말 죄송하 없고 아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겠다라고 문자가 나와요. 여성의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에 저는 뭐냐면 이제 잘 모르네. 이걸 잘 보세요. 아니 몰라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왜 공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냐. 아니 뭐 그거는 뭐 아니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 이거는 문자 부분에 네. 있어서 사적인 관계는 있는 건 알겠지만 예.
본인이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이 의사를 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답을 안 했다고 해서 지금 한동훈을 공격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론을 가고 라는 의견을 구했다는 것들 저는 이 부분은요 네. 저는 무리수를 뒀다고 아, 봅니다. 무리수다. 이게 선거가 끝나고 나도 전당대회 끝나잖아요. 예. 댓글 부대부터 시작해서 이 국정 개입까지 김건희 여사는 제2의 리스크를 또 안게 된단 또 함께. 말이에요. 아, 그 당연한 좋은 거예요. 말씀하신 게 댓글 부대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그 얘기 할게요. 좋습니다. 지금 동접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슈는 안 끊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긴 가는데 그 와중에 10만 원 슈퍼챗이 와. 터졌습니다. 누구한테 보내신 건지 모르겠네. 저겠지 뭐. 이거 예. 우리한테 욕하는 건데요. 내가 왜 대통령 장모 이름도 알아야 되고. 자, 1월 23일 문자 한번 가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등장하는 게 네. 댓글팀이라는 뭐예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일단 그 관련된 내용을 읽으면 예. 요 며칠 제가 김건희 여사가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한동훈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도 놀랍고 참담했습니다. 메뉴줄. 결코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에 김건희 여사 주위에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비방하는 댓글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돌았다라는 거를 지금 전제로 하는 얘기겠죠. 댓글팀을 김건희 여사가 활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한동훈 한동훈 위원장을 비난 댓글을 비방했다, 달았다는 달았다. 얘기가 그때 있었는 뭐 저희는 한 번도 들어본 근데 적이 사실 없거든요. 저도 여당 취재를 오래 했지만 네. 이런 얘기까지는 몰랐거든요. 댓글팀 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 이제 그거는- 핵심엔 있었나 네. 봐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있었다는 걸 전제로 네. 그런 얘기가 실체는 별개로 네. 얘기가 있었다는 걸 전제로 네. 김건희 여사가 이걸 언급을 한 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뭐냐면요. 네. 네이버에 가면 이제 그 건사랑이라는 게 한 8만 명 카페 회원이 있고요. 네이버 카페. 예.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가면 건희사랑이라고 이름 비슷해요. 예. 건희사랑은 이제 강신업 변호사가 하고요. 아. 그다음에 이 건사랑은 이제 분당에 안경점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안경 2개 되게 받았어요. 많이- 아, 거기서? 제 팬이에요. 그 건사랑 그분이 한 8만 명 해요. 아, 저도 안경 좀 맞춰야 되나요, 거기서? 그 분당에서 해요. 분당? 근데 네. 문제는 네. 그런 이제 그 조직적으로 거기에 김건희에서 카페에서 한 위원장을 이게 비난하는 게 막 조직적으로 글이 오잖아요. 아, 실제 올라왔어요. 거기서? 많이 오죠. 지금도 아. 오고. 지금도 이게 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는 혹시 김건희 여사가 좀 조직적으로 이게 그 팬카페나 이용해서 내를 공개하는 거 이런 오해에 글이 오니까 아,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있었죠, 계속. 여권 내부에서.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다. 내 뜻이 아니다. 아, 그래요. 이런 이제 그 뜻이고요.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소영주 맥 소장님이 자꾸 이게 공사를요. 다시 돌아가요. 이게 또 보세요. 어떻게 넘어왔는지. 아니, 공사를 뭐 아니 제 말 들어보십시오. 공사하시게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네. 검찰총장의 부인이 네. 검사하고 이게 카톡하는 거는 사적이라니까. 예. 근데 대통령 영부인이 네. 본인의 사과와 관련해서 아. 의논하는 거 이거는 국정농단이 아니에요. 집권여당 대표랑 의논한 게 아니 뭐가 그때 국정농단이 제 말 들어 아니에요. 그때 한 위원장이 네. 아 여사님 아, 그 말은 서정욱 변호사 말이 맞아요. 예 그때 여사님 우리 사과합시다 해도 네. 이게 무슨 국정농단입니까? 사과하자고 의논한 게 이거 공적 이걸 막 인물들이다. 국정을 뭘 농단했냐고 아무데나 국정농단 갖다 붙이는 제가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 총선 개입, 당무 개입이 왜 국정농단인지. 예, 오늘은 사과- 이제 근데 말이 어쨌든 길어지니까. 댓글팀은 예. 제가 봤을 때 뭐 공식적으로 우리는 댓글팀이다 해서 알바 모집하고 이렇게까지는 아, 안 그건 하도 아니고. 아니어도 네. 결론적으로 건희사랑, 건사랑, 그다음 위드훈이 이런 아. 각각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들면 자발적으로 막 써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막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여기 가서 공격 좀 해주세요. 그게 이제 오해의 여지가 될 수 있다. 아니 오해가 아니죠. 그거는 저는 그것이 제대로 된 활동이라고 봐요. 아니, 그 정책에도 많고. 그 옳지 김건희 여사가 않지만- 직접 지시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옳지 않죠. 네. 그 알아서. 부분이 직접한 건 아니에요. 알아서 자생적으로 그 조직에 예. 약간 우두머리 격인 사람들이 네. 여기 가서 공격해, 저기 가서 노영이 욕해, 저기 가서 서정 욕해 이런 게 있다니까요. 개딸 같은 조직들이 다 보수도 있어요. 있는 거죠. 어디나 그 있어요. 오늘 장해찬 전 최고가 한동훈 후보야말로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여론 관리해준 팀이 별도로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진- 그러면 팀이 아니라 위드훈이를 말하는 아니 이거를 거라는 우리가 거예요? 좀 이게 꼭 좀 위드훈이만 합리적으로 있는 좀 건 아니고. 펼쳐놓고 보세요. 합리적으로 펼칩니다. 자 봐요. 네. 한동훈 후보 자체가 법무부 장관 시절은 한 몸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 몸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 부부 한 몸이었죠. 네. 늘 상의하고 대통령 되기 전에 후보 만들 때도 아크로비스타 가서 회의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곽에서 댓글팀 운영했다는 것은 한 몸으로 같이 운영이 됐다는 네, 것이에요. 네, 네, 네. 저는 장해찬 전 최고 자체가 얘기한 것들이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가 댓글팀 운영한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법무부 밖에서 사설로 운영했다고 한동훈 후보를 직격했지만 네. 당시에는 한 몸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네. 이 댓글 운영팀을 한동훈 후보는 이 당시 위원장 알고 있어요. 이 댓글팀이 같이 운영했는데 나를 공격하려고 쓴 거야? 라는 부분들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댓글 부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댓글 부대에 있는 거예요. 여론을 우리 쪽으로 하기 위한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것들이 그게 그래서 이분들과 직접 연관이 돼 있고. 돼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광범위하게는 국정농단 부분에 있어서 한축이 될 수 있고 네네네. 저는 보면 네. 그러니까 문자를 써야지 왜 일기를 쓰냐고요. 네. 일기를 쓰니까 곳곳에 약점들이 나오는 거야. 자, 우리 문자는 서정- 간략하게 요점만 의사를 전달해야 되는데 네. 지금 김건희 여사의 지금 5건을 보면 일기 쓰듯이 썼어요. 너무 길어. 그러니까 네. 약점들이 자, 우리 나오죠. 서정익 변호사 목 타니까 음료수 하나만 좀 읍천리 일단- 38이 커피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문자를 보낸 게 어떤 당무에 대한 개입이냐 뭐냐 아니면 뭐냐 이거는 일단 차치하고 지금은 일단 이 문자가 공개된 시점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럼 전당대회를 앞두고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여사의 전대 개입이냐 아니냐 요 축이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거까지만 이야기 요건 좀 나누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저께 그 합동 토론회를 했는데 거기서 화두가 당연히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이 한동훈 위원장의 일십 이거는 잘못됐다. 여사한테 사과해라 이런 주장을 했고 한동훈 위원장은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네. 명확하게 선을 그으면서 지금 이 사안 자체가 전당대회에서 나를 막기 위해 벌어지는 일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들으면서 잠깐 열을 식히고 있습니다. 자, 전당대회에서 합동 나온 토론에서 얘기입니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팀의 정체성을 익히지 못하고 팀의 화합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대표를 맡겨서 실험을 하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위험합니다. 한 후보도 이쯤 이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본인이 깨끗하게 사과하는 것이 맞을 텐데 김 여사님이 5자리 문자 보냈으면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들어본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 이슈가 오로지 그냥 저를 전당대회에서 막아고 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진 그런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당을 망가뜨리면서 이기면 뭐가 남습니까? 자, 네. 일단 세 분께 그러면 요거는 전당대회 개입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심플하게 답만 한번 먼저 들어봅니다. 전당대회 개입이 맞죠. 맞아요. 네. 네. 자, 우리 노영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거는 그 비대위원장에게 1월 달에 보냈을 때는 전당대 뭐 이런 당무 개입 이런 것보다는 네. 자기가 총선에서 뭔가 좀 도움을 주고 싶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이거 공개된 이런 거. 마음이 네. 되게 지금 더 공개된 컸다는 거. 것 같고 네. 지금 현재 공개시킨 거는 당무 개입, 전당대회 개입 개입이 이건 맞다. 맞고 근데 그걸 누가 했는지를 따져봐야 사실은 알겠죠. 자, 우리 서정익 변호사는 저는 아니라 봐요. 예를 들어 이제 그 대통령실로 한정한다면 네. 전당대회 개입이 없어요. 대통령실 엄정 중립인데 네. 아마 이게 오래 전부터 1월 달부터 다 공개돼 있었잖아요. 거의 사실상 그걸 이게 그 친윤이나 누가 이게 원희룡 측에 주가지고 이제 그 하는 거지.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이 개입하는 건 없다고. 그럼 재료는 이미 있었는데 있었고. 원희룡 후보가 본인의 친윤 후보들. 선거에 유리하게 그렇죠. 써먹기 그렇죠. 위해서 활용하는 거다 이거는. 근데 아니 여사의 이게 문자 원문을 이게 여사의 허락을 저작권 받을 수 아니 있어요? 저작권자가 가만히 있으면 개입이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내 문자가 돌아다녀요. 네. 왜 나하고 뜻에 반하게 지금 괜히 오해받게 돌아다니니까 하지 그거 마세요. 제거 문자 쓰지 마세요. 네. 하면 개입이 아닌데. 해야죠. 이게 그거 미필적 당연한 거 고의, 아니에요? 미필적 고의와 아, 암묵적 미필적이- 동의라는 이- 거. 암묵적 동의. 업무 법률 용어. 비밀적인 간에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즐기는 거잖아요. 이거는 개입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를 이번에는 조금 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번에는 한동훈이 지금 나서서는 내 램덕이 빨리 오니 이번에는 아니다. 그래서 좀 눌러버리자라고 했는데 안 통하니까 네. 지금 강수를 둔 거라. 이게 본질적으로 생각해요. 누가 유출했느냐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인 건데 그렇죠. 이제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 혹은 친윤계에서 유출을 했다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보이는데.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네. 김건희 네. 여사 입장에서는 네. 이런 게 나가면 자기 이미지가 좀 좋아지지 않겠어요? 어쨌든 나는 사과를 하려고 아. 했었고 의향을 보였고. 예, 나는 뭐 그럴 수 이렇게까지 있겠네요. 열심히 네. 노력을 했는데 네. 나는 무시당했고 예. 나는 그래서 여기 찍소리도 못했고 아. 나는 이렇게 뒤에 그냥 앉아서 상황만 지켜보던 불쌍한 사람이고 사실 이 느낌이 예. 나잖아요. 예. 그래서 배현진 의원이 뭐라 네. 그랬냐면 전당대회 판에서 영부인의 문자를 유출해 음.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하필 이런 기사가 나오네 하면서 이제 기사를 공유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 해당 기사 내용이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그러니까 아까 그 당시에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낸 문자를 그 이철규 의원이 네. 친윤계 의원들한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철규 의원한테 이제 문자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겠죠. 이철규 했으니까 알았겠죠. 의원이 당사자가 했으니까 네, 알았겠죠. 아주 찐윤 중에 찐윤. 예, 그래서 이제 분이죠. 이철규 의원이 이제 그때부터 이 문자 내용을 그대로 원문을 줬는지 아니면 전원으로 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친윤 의원들한테 보여줬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게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일파만파 커진 거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출에 굉장히 이 끄트머리에 이철규가 있다. 이렇게 저격을 한 거예요. 네. 배현진 의원은 네. 근거가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전혀 근거도 없이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이철규 의원을 꼭 집어서 네. 내가 옛날부터 보아왔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이번에 또 보니까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두 분 사이가 그러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매우 안 사이가 안 좋고. 좋은 건 두 번째 문제고 네, 네, 네. 어차피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공격당할 게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거도 없이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일단 이철규 의원은 네. 내가 이거 문자 갖고 뭘 하겠냐. 문자를 난 실제로 본 적도 없다. 예. 이건 전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반박을 한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 한 사람을 잡으려고 국민의힘은 너무 많은 걸 잊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이미지가 좋아질 거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려고 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김건희 여사는 이 명품백 관련해서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돼요. 네. 뭐 사과하면 수사가 털어집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반대하려고 했던 이유는 검찰 출신들은 그래요. 사과는 곧 수사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 안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한테 사과하지 마. 어줍지 않게 해봤자 당신이 수사를 못 피해가. 도움이 된지 안 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도 하지 마라고 했을 것이고. 그냥 뭉개는 게 낫다. 아 그럼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요 지금 아무리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진정성을 네. 문자를 5건이 아니라 50건을 갖다가 일기처럼 써도요 네. 수사를 안 받는 이상은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요 이 건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네네. 이거는 그러면 저 전당대회 영향을 어느 한쪽에 매우 줍니까? 아니면 이거 해봐야 큰 영향 없습니까? 한동훈 후보만 좋은 일 났죠 뭐.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하다. 그렇죠. 아닌 것 아니 왜 같은데. 그러냐면 아닌 것 제가 같은데. 제가 맥을 서정욱 변호사 빵 터졌습니다. 제가 거 아니에요? 맥을 짚어드리면 아, 참을 수가 없으신데 웃음을. 아니 맥이 잘 안 맞는 것 봐요. 같아. 잘 봐요.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잘 보겠습니다. 이건 수학 문제 이거 같은 논리를 좀 잘 표시해야 돼요. 네. 이거. 아유. 첫 번째 이 그 김건희 여사의 공격이 들어갔던 거는 네. 왜 이 문자에 대해서 답을 안 한 그런 태도를 보였냐. 예. 오만불손하다. 네. 감히 대통령 영부인을 무시해? 네. 대통령을 무시하니까 대통령 영부인도 무시하는 거 아니야? 네, 네, 이 네. 논리로 들어갔거든요. 네. 친윤 쪽에서 네. 한동훈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네. 나는 공사를 구분했습니다. 네. 공사 구분이다. 뭐 그런 논리 사적인 펴고 있죠. 부분이 아니고 예, 예.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맞습니다. 공사를 구분했던 사람. 네. 이건 뭐냐면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다르다. 네. 박절하지 못한 대통령, 공사 구분을 못해서 국정 운영을 이렇게 무능하게 하는 이 대통령과 다르게 네. 나는 공사 구분을 위해서 했던 것이다. 음흠. 그러니까 이미지 자체 나는 공사가 구분되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에요. 아, 나쁘지 않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예. 사과하려고 했는데 왜 사과를 안 해서 총선에서 지게 만들었냐라는 책임론, 예, 예. 총선 책임론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본다. 이거를 예.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했다라고 말을 못하고 사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그 의도, 그러니까 이 진정성을 의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두 가지로 답을 다 해버렸어요. 근데 문자만 보면 사과하려고 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게 보이지만 네. 결국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네. 이 부분은 국정농단까지 나와버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면 국정농단이 될 수 있다까지 예, 예, 갔단 예. 말이에요. 예. 좀 변명이 군색해지긴 했으나 결국에는 자기한테 책임을 다 떠넘기려고 했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본인이 책임 안 지려는 무책임한 사람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네. 발언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보면 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실망한 보수층들이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결국엔 대통령과 차별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차별화가 되고 난 공사 구분한 사람으로서 포지셔닝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웃지만 마이너스 없다. 예, 일주일 지금은 웃겠지만 일주일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제 좋습니다. 설명이 먹히는지. 저는 네, 노영 변호사.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사를 구분하는 사람이다라고 주장한 내용은 현실적으로
이전에 대통령 부인하고 주고받았던 카톡 때문에 본인은 사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그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얘기를 그냥 끄집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이번에 있는 이 문자가 사적 오류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이건 정말 꼭 필요했던 말이기도 하고 김건희 여사가 남편이 어떤 성격인지를 뻔히 알기 때문에 오히려 비대위원장에게 한번 좀 상의를 해서 좀 이 문제를 풀어나가달라고 요청하는 거일 가능성이 조금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난 이것을 사과로 보지 않는다. 난 이게 오히려 더 그 보수 쪽에서 보자면 기분 나쁜 말이고 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봐도 이거는 어쨌든 난 당에 도움이 되고 싶고 나하고 의논을 해주면 혹은 당신이 하라는 대로 전체적으로 당신들이 뭔가 이 플랜을 짜가지고 전략을 짜면 난 거기에 맞춰서 사과를 하라 그러면 할 것이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할 것이다. 네. 난 전적으로 당신들의 뜻에 맞추어서 이 총선을 좀 승리로 이끄는데 기여하고 싶다. 이런 취지잖아요. 예. 근데 그걸 본인이 익십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익십을 했을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어떠한 보호나 뭐 이런 것도 해주지도 않았어요. 방어도 안 해주고. 네. 그러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아직 지지하거나 이런 사람들이나 혹은 중간에서 조금 애매한 태도를 취한 사람이라도 네. 왜 건희 여사를 보호하지 않았나 너의 행동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또 생각했을 가능성이 네, 있어서 네. 그거를 변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뭐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본다는 말이 나온 거라고 요 봐요. 문자 공개는 누구한테 이익이고 누구한테 손해입니까? 한동훈 위원장한테 엄청나게 마이너스죠. 엄청난 마이너스예요. 지금 이제 그 우리 서 소장님은 네. 뭐 합리적 중도의 그 시각에서 분석할지 모르겠는데 네. 이거는 이제 그 국민의힘의 대의원 입장에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렇죠. 국민의힘의 네. 대의원들은요 거의 99.99%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비냐고 당원하는 거예요. 네. 그 중에 일부가 한동훈 위원장 있고 원희룡도 있고 나경원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은 대통령 자, 지지가 다 있고. 근데 이 문자를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보자고요. 네. 이거 보면 이제 윤 대통령하고 한 위원장은 이제 전륜했네.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게 뭐 공적으로 이게 의례적인 뭐 악수 뭐 1초나 이게 빼고는 이제 절대 인간적인 소통은 안 하겠네. 그래 보이죠. 도장 찍은 거지.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 말은 이게 결국은 이런 걸 이게 그 배신자 프레임이라 그래요. 네. 우리 유승민 의원요. 네. 이분이 틀린 말한 거 있나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정시 없는 복지 없다. 아. 바른 말 다 했는데 왜 배신자죠? 이 배신자라는 걸 한동훈 위원장은 용어를 바꿔놨더라고. 정치에서 용어를 잘합니다. 정치인은 뭐 국민과만 배신을 하지만 배신의 그 개념을 왜 그래 바꿔요? 배신하는 건 이렇게 인간적으로 오래 신뢰가 있었는데 이걸 저버리는 것도 배신 아닙니까? 한 위원장이 사적인 관계 없었으면 네. 법무부 장관하고 비대위원장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요? 아니 한 위원장이 제일 똑똑해서 법무부 장관 됐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니 상주 생각해 보세요. 그 깜을 보시라니까 윤 대통령과 계속 차장 우유대게 시켜주면서 파격적으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시켜주고 끈끈한 관계.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을 시켜주는데 예?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이제 인간적인 배신감이라고 느끼는 당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윤 대통령 편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이게 야 큰일 났다 이게 너무 이게 대통령실하고 당이 이렇게 삐끗삐끗하다 우리 다 망하겠다 이러면 이게 다른 후보 그러니까 한 위원장이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논리를 사안이죠. 떠나서 그래서 이게 원희룡 측에 이걸 공개하지 그 판단도 못하고 공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성적으로는 아니, 원희룡 네. 학력고 수석의 사법수사분이 그 머리도 판단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아까 조금 전에 서 변호사님 한동훈이 공개했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공개를 오락가락 얘기했는데 하죠. 이번에 이슈화 시킨 거는 이슈화 시킨 아니, 거네. 그러니까 뭐- 여러 루트 이렇게 비대위원들은 상의했을 거예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의원들 최초에. 마음을 내가 뭐 어찌 알겠습니까만은 네. 이제 정치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이 민심이라는 건 보수든 진보든 간에 생존 쪽으로 갑니다. 사는 방식. 그러니까 죽는 길로는 안 가요. 그렇겠죠. 특히나.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 지지층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찬양 있죠, 당연히. 우리가 세운 대통령이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겠죠. 근데 점점 윤석열 대통령을 2년을 겪어보니 이대로 뒀다간 다 죽겠네. 라는 생각이 결국에는 한동훈이라는 어떤 하나의 현상을 만든 거예요. 네. 이거는 한동훈의 현상이에요. 정치가 오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팬덤이 형성된다는 건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실망한 지지층이 한동훈한테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신호들이 너무 이제 이 대세를 이루기 때문에 제가 네. 말씀드리는 것인데 공격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특검법부터 쪼개졌어야 되는데 그게 네. 안 먹혀요. 그리고 문자를 받았는데도 안 흔들려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쉽사리 틈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불과 네. 전당대회는 한 10일?
뭐 한 12일 정도밖에 여일, 안 네. 남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뒤집을 시간이 없다. 뒤집을 시간 없다. 뒤집을 한번 수도 보세요. 있다고 보세요, 우리 선혁 변호사는? 결과는 이게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지금 제가 보는 시각은 이제 네. 이거 한동훈 40, 네. 지금 하면 네. 원희룡 30, 어, 그다음에 많이 나경원 한 20, 쫓아왔네. 그다음에 윤상현 뭐 10% 미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당내 결선 분위기가 좀 간다는 얘기네요. 그럼 당연히 가죠. 그런 게 제가 처음부터 결선 간다 했고요. 네네네. 그렇게 당심이 의대안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네네네. 그다음에 그 자꾸 이게 그 당원들은요. 어차피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떠나서는 정권 창출 못한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물이면 한동훈 위원장이 물고기예요. 네. 수어지교. 그런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지 어떻게 살아요? 국민들이 아무리 차별해도 평생을 윤석열과 한동훈을 같이 왔잖아요. 네. 이게 다르게 볼까요? 윤석열 정권이 실패하고 검사 정권이 실패했는데 한동훈한테 다시 대통령식이 줄까요? 국민이? 안 된다. 결국에 윤석열 정권이 성공해야만 네. 한동훈 위원장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한 위원장이 모를까요? 따라서 이게 차별하는 자꾸 이게 어느 정도는 모르지만 네. 완전히 전륜 이래서 가지고는 안 됩니다. 둘 다. 그런 게 한 위원장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네. 분석해야 돼. 근데 MB가 왜 막판에 지지율 엄청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그거하고 틀리죠. 그건 또 박근혜하고 MB는 완전히 원래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고 같은 당이지만. 임기 말이었잖아요. 근데 이건 평생 검사로 같이 와가 같이 운명을 오다가 마지막에 틀어진 데서 국민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이래 인지가 안 해주겠습니까? 한다. 알겠습니다. 상식으로 판단해요. 알았어요. 저를 너무 아니 비상식. 백 소장님이 자꾸 다르게 분석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비웃을지 모르지만 일주대 네. 보세요. 그때 가서 또 조용히 계실 거죠. 분명히 그때서 보면 아니, 한동훈 보세요. 위원장이 압도적인 그러니까 우위를 차지할 분석은 것이다. 지금의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앞으로를 보면 되니까. 지금 한번 저 보시면 여론조사 같은 게 있긴 있죠, 나온 있긴 게. 있죠.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네. 수치가 아직까지는 한동훈 위원장이 꽤 많이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네. 우리 선영 변호사는 고체에서 380명인 거예요. 아니, 알고 계시네요. 아니 꼭 말고 데일리한 공정에서 한 것도 거의 비슷한 수치로 나와요. 그때 하지만- 공격이 두 차례 콤보가 그게 들어갔는데도 당원들 움직이지 조사한 것도 않습니다. 아니고 몇 명 안 되잖아요. 당원들 내 원래 분위기는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지지층 자체가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요점은 대통령이랑 닮은 건 전광판 안 보는 거 똑같아요. 요점은 여기서 근데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차피 국민의힘 지지층이 얼마 안 돼요. 몇 명 안 된다니까. 몇 고수 명안 다시 돼요. 조사한다니까. 대수의 법칙, 대수의 법칙이라고 알죠. 대수의 법칙. 그게 뭐예요? 이게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해서 큰 네. 흐름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요점은 그 축이 이번에 그 당대표 선거할 때 네. 결선을 가게 되면 원희룡 의원이 되고 진짜요? 네. 네, 원희룡 전 장관이 되고 결선에 못 가고 이제 과반 끝나면은 막 1차에서 끝나면 한동훈이 한동훈이고. 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네. 분위기로는 네. 어대안의 분위기가 많이 흐트러지고 있고. 그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걸까지 꺼낸 거는 망가지든지 말든지 어쨌든 한동훈은 결선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용산에서 내지는 뭐 저쪽 원희룡 팀에서 그렇게 이제 몰아붙이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2차 결선을 꼭 하기 위해서 음. 과반을 못 넘기게 하기 위해서 네. 고육지책으로 나온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여튼 그거는 한 일주일 뒤에 우리 또 이 자리에서 서영주 변호사, 서영주 저 소장님과 네. 이 세 분 모시고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러시- 뒤에 정치 뉴스들 한번 헤드라인 수준으로 단신 정도로 한번 소화 좀 해볼까요? 민주당이 이제 단식이 된 거예요? 민주당 얘기를 짧게 가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바쁩니다. 일단 내일 네. 전대 출마 선언 하고요. 뭐 어제도 그렇고 재판 계속 또 나가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일단 검찰 향해서 굉장히 또 작심 발언 한 번 더 쏟아냈어요. 왜냐하면 그 경기도 법인카드 이용 의혹 관련해서도 지금 부부를 또 소환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또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네. 들어보고 올게요. 네.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번의 압수수색, 또 수백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무도한 정권이 정치 검찰을 이용해서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누가 이제- 밑에서 이렇게 반사판을 댔는지 굉장히 얼굴이 화사하게 이렇게 지납니까? 네, 나오시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폭력적인 치졸하고 폭력적인 보복 행위를 한다. 네. 이제 민주당이 이제 검사 4명 탄핵안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제 음. 관련해서 이제 검사들이 이제 법인카드 관련해서 또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좀 판단을 한 것 같고 이런 얘기 사사건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음. 검찰과 이재명 대표와의 이런 네. 싸움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전 대표가 내일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할 거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출마 선언을 할 때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대한민국 비전 경제 성장 대안 뭐 이런 걸 좀 담아서 일종의 거의 뭐 집권 플랜처럼 아. 뭔가 좀 중도층까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안건을 동시에 발표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대통령감임을 좀 보여드리겠다. 뭐 이런 결국은 거. 이제 당심은 잡았고 네. 중도로 간다. 뭐 이런 메시지를 담을 거다. 뭐 네. 예를 들면 뭐 종부세 얘기도 담길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예. 김두관 예? 후보는 어떻게 뭐 별로 얘기가 없는 모양이군요. 예. 예. 네. 김동연 후보 출마 선언해요. 네. 예. 그래서 같이 합니다. 어느 정도의 지지를 혹시 생각하십니까? 15.77은 뭐 기본 깔고 가지 않겠습니까? 15.77이요? 예. 아, 저번에 당원당규 관련돼서 아. 중앙위 투표 결과가 네, 네, 네. 연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당원당규 개정안에 반대하는 투표율이 15.77이었어요. 네, 네, 네. 근데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당원들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높게 나오는데 네.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모양이죠. 아 이게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중도 혹은 무당층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연임 도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한 조사인데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연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입니다. 네. 80%예요.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예, 예. 반대가 훨씬 압도적이죠. 자, 근데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반대가 53.1%, 찬성이 28.2%.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연임 반대가 어. 과반을 조금 넘는 거죠. 무당층에서는. 서정익 변호사 아주 한바구음을 지으셨는데 어떤 자세한 이유일까요?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저는 참고하시기 이제 바랍니다. 성패 기준을 77.77로 봅니다. 아, 7777. 예, 그걸 이게 넘으면 이재명 대표가 뭐 승리했다 보고요. 네. 그게 이하면 네. 저는 패배라 보여. 그게 옛날에 아마 당 대표 할 때 네. 처음에 할 때 아. 그때 박용진 의원하고 77.77이죠. 네. 근데 이번에 김동완 넣었는데 김동완 후보가 30% 이상 선전했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는 이게 또 상처뿐이 승리예요. 50일 가지고는 안 돼요. 예. 무조건 이게 77.77이 넘으면 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면 이게 패배라. 저는 패배라 봐요. 아, 그래요. 근데 어차피 권리당원 표 비중 기준이 네. 그러니까 표 비중률 기준이 그 40에서 56%로 더 높아졌고요. 네. 지금 김두관 의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찬성하는 여론도 당연히 있지만은 반대 여론도 사실은 조금 많고 이게 지금 대의원 14%, 권리당원 56%,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5%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국민 여론조사 25%에 좀 들어갈 것 같고 네. 나머지는 대부분은 지금 연임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77.77%를 넘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뭐 전제를 꼭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와 유사하게는 나오지 않을까 네, 네. 싶어요. 근데 어쨌든 선거를 정치인들이 나올 때는 이기려고 나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하면 잘하면 이길 묘수가 있다 이런 판단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길 수 없어도 나와요. 네. 이기려고 넣는 게 그러니까 뭘 위해 아니에요.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은 이기려고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두 가지 나와 아 계신 거 아니에요? 잠깐만 윤상현 의원도 아, 저희 또 불러야 돼. 왜 그러세요? 역전극을 생각하고 네, 있죠.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정치라는 게 다음을 기약할 수도 있고 이번에 네.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돈 많이 의도가. 쓰잖아요. 8천만 원인가 쓴다면서요. 당 대표에 출마한다는 아니, 것만으로 자기 정치적 체급을 올리는 예? 거예요. 진짜 전당대회도 보세요. 네. 국민의힘도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네. 돈봉투 사건 들춰보면 다 나와요. 네. 따지고 보면 8천만 원에 문자 번호가 하면 1억 5천밖에 안 되거든요. 후원금. 네, 네, 네. 자기 돈 쓰고 어디다 돈을 쓸 거예요. 그 본인들 그 자원봉사자들 돈 다 주고 밥 먹여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당법 개정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논의고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안 이길 줄 알아도 나와요. 왜? 첫 번째는 길게 보는 거죠. 네. 이번을 교두보 삼아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의 나의 위치. 두 번째는 나의 메시지. 그러니까 내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한 1억 5천에서 2억을 쓰더라도 이 메시지는 내가 정치적으로 꼭 해야겠다. 네. 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정치의 행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기지 못하는 싸움도 해야 되는 게 정치인데 아. 가장 안 좋은 정치가 뭐냐면 네.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안 나오는 정치입니다. 아 오히려 그게 비겁한 정치라고. 야. 아니, 예를 들어 소영주 저 소장님이 저는
돈이 없어서 못 나가. 당 대표 나가면서 체급도 올려. 내 메시지도 전해. 여기 2억 써. 오케이, 나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미 뭐 당 대표 선거도 뭐 이미 나왔던 분이고 심지어 뭐 대선까지 나왔던 분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굳이 이걸 통해서 체급을 높이거나 뭐 이럴 필요가 아니, 근데 그거는요. 제가 네. 한마디면 네. 그분이 김태호한테 이겼으면 안 넣었을 거예요. 김태호한테 져가지고 정치 생명이 위태롭잖아요. 예. 이럴 때 존재감 과시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근데 김두관 의원이 나오는 건 의미가 있어요. 네.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네. 지금 여기가 정말로 남들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특히 비판하는 게 뭐 이재명 당이냐 공산당이냐 뭐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도 하고 아, 그리고 당에서 필요하니까. 당에서도 필요하고 네. 김두관 의원 입장에서도 네. 당연히 지금 지난번에 선거에도 졌고 앞으로도 이분이 정치를 안 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 선거도 남아 있는 것이고 네. 저는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아, 부분이라고 그렇습니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했고요. 네. 요 정도면 뭐 됐지 뭐. 충분합니다. 네, 오늘 뭐 됐잖아. 요 정도. 동정 쭉쭉 올라줬습니다. 예. 세 분에게 감사할 그 따름입니다. 말씀을 예. 다들 네. 우리 아 근데 야 이런 문자 공개되고 이게 막 전당대회에서 이슈가 되고 하는 게 저는 조금 신기합니다. 약간. 뉴노멀의 시대입니다. 아, 진짜 네. 뉴노멀이에요. 아, 이게 이제 일상이 되는 거군요. 아, 저 정치 저도 이거 다시 정치사를 다시 써야지. 아, 네. 이제는 뭐 이런 문자 메시지도 상상조차 못했어. 마음 편히 보낼 수 전대 없는 시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자, 그럼 오늘 뉴스와 함께 여러분의 의견 들어보는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곧 이어서 박시동 평론가와 함께 우리의 경제 얘기 좀 심각한 경제 얘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